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한빛 클래스 중에 미래 클래스 열 번째, 벌써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. 요즘에 뭐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. 아마 작년과 올해의 제일 큰 화두가 코로나와 기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또 이 둘이 또 인과관계가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고민을 하려고 OECD 국제협력기구에서 매년 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. 그래서 2050년 환경 전망, OECD가 한 환경 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OECD 보고서에서 생각하는 2050년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? 내용들입니다. 지금부터 한 30년 후의 미래인데요. 현재 이제 지구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한 20억 정도 더 증가해서 전체 지구의 인구가 한 90억 이상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. 뭐 전체 한 30% 정도 인구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.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4배 정도 증가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, 천연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.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룰 대륙은 아프리카다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머지 대륙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. 중국과 인도도 지난 한 10년, 20년 사이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를 했지만 이제 최근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앞으로 GDP 성장률도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. 현재 이제 OECD 국가 내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15% 되는데 이제 한 25% 정도 높아질 것이다. 전 세계적인 이제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.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. 어쨌든 경제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. 지금보다 한 80%더 많은 에너지를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야. 라는 전망을 했고요. 좀 불안한 요인 혹은 또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 그 에너지 중에 이 화석 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절대 다수 85%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. 이거 결국엔 다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급성장할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서 뭐 친환경,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경제 성장에 이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. 대규모로 화석 에너지를 쓸 것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아마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. 인구가 30%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농지의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. 이제 뭐 본론인데요. 그러면 이런 사실은 좀 암울한 다소 좀 부정적인 미래가 예측되는데 전 세계 합심을 해서 보다 야심찬 정책을 내놔서 이 지금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를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처럼 그냥 계속 전 세계가 정책을 펴나가고 국가별로 행동을 한다면 어떤 미래가 올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제 오존층 파괴하는 주범이죠.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. 이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50% 이상 늘어날 거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파괴적인 기후 변화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후 협약을 통해서 합의했던 것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뭐 대략 한 2도씨 이내로 제한하겠다. 지구의 온도 평균 온도 증가를 막겠다라는 거였어요. 이런 합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2050년 혹은 뭐 2100년 요 전후 21세기 말까지 적게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3도, 많게는 6도까지도 오를 것이다. 이게 사실 2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. 6도가 상승이 된다. 이건 사실은 이제 기후 재앙이죠. 피할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생물의 다양성,
뭐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. 그다음에 전 세계 육상 생물의 다양성은 한 10% 줄어들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육상 생물의 한 10% 정도가 멸종되는 거죠. 그다음에 원시림 같은 경우에 13% 정도 축소될 거다. 다 죽는 겁니다, 그냥. 이런 생태계,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화폐 가치로 경제학적 손실로 환산을 해보니 연간 2에서 5조 달러다. 뭐 3천억, 3천조, 뭐 6천조, 7천조의 손실입니다.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액이 뭐 한 1,700조 정도 되니까요.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정책을 내놔야 이거 과연 바꿀 수 있나 하는 이야기예요. 이제 친환경적인 대안도 중요한데 오염물질 배출하는 데 대해서 많은 비용을 좀 부과해, 국가별로. 그래서 규제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자원, 자산,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좀 매겨. 예컨대 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가격 매겨. 우리도 지금 다 물 사 먹지 않습니까? 대부분 가격을 다 매기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들 다 폐지시켜. 포커스를 다 환경에 맞춰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건 사실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입니다. 역시나 이제 오늘도 한 5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짧은 주제를 살펴봤는데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?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대로 살아간다면 OECD에서 전망하는 30년 뒤의 미래는 아마도 굉장히 암울할 거예요. 뭐 누구도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. 지금처럼 한다면 우리도 이제 최근에 전기자동차 보급도 막 늘리고 그다음에 유해가스 비중도 낮추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. 이런 것들을 계속 또 확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차원에서 가능한 겁니다.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환경이 왜 나는 이런 것 할 거야 라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짧은 시간 오늘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